저는 그 겨울 나는을 연출한 오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를 연출한 김세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낙가다를 연출한 이영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영화 아카데미에서 장편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석 부장입니다. 정규 과정을 졸업했거나 장편 영화를 연출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응모가 가능합니다. 선발 단계에서는 1년이라는 짧은 교육기간이기 때문에 본인이 연출하게 될 시나리오 개발, 연출 워크숍, 그리고 제작 실무 등의 교육 과정을 거쳐서 근육을 키우고 결과적으로는 장편 영화를 만들어내는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장편 영화를 만들게 되면 국내외 각종 영화제에 출품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일반 관객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극장 개봉까지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혼자서 영화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는 제도권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영화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서 한국영화 아카데미에 지원을 했고 선생님들이랑 이제 동기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영화를 찍으니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알바하고 병행을 하면서 좀 영화에만 집중해서 찍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아카데미를 알게 됐는데 여기는 1년 동안 어떤 그런 커리큘럼이라든지 제작비 지원이라든지 영화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게 잘 구축이 되어 있다는 거를 알게 돼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방법도 모르고 이런 때에 아카데미에 들어오게 되어서 정말 다행으로 연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장편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좋은 환경 아니면은 제가 연출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지원을 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한국영화 아카데미 학교랑 숙소가 광안리에 있어요. 그래서 광안리 해변이 있는데 너무 좋았어요. 매일 밤마다 산책하거나 조깅하거나 수영도 하고. 저는 할머니 때 이외에는 이렇게 지방에서 지내보는 것도 그리고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낯설고 생경했는데 그 낯섦과 생경함의 감각이 익숙한 시나리오를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장점이 되었던 것 같고 그 장점으로 인해서 퇴고 과정에서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부산에 한 3, 4개월 정도 있으면서 가장 많이 한 거는 다들 그렇겠지만 시나리오 수정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을 뭐 비행기 안에서도 고치고 고쳐서 내면 크리틱에서 까이고 이런 과정을 한 3, 4개월 하면서 점진적으로 시나리오가 좋아졌던 것 같고 고생했던 그 시나리오 수정의 기억이 가장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장단이 같은데요. 크리틱 수업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주 시나리오를 선생님들에게 평가를 받는 자리예요. 그 과정에서 이게 선생님들이 앞에 8분 계시고 밑에 저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자기 중심이 없다 보면은 시나리오가 오히려 나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본조를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내 생각만이 아니라 이제 선생님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객관화도 좀 되고 균형도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영화 아카데미는 연출자들 간의 경쟁 구조로 커리큘럼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게 제가 조금 많이 게으른 편이어가지고 주변 동료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채찍질도 되고 저도 이제 힘도 더 생기고 해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또 반대로 아무래도 경쟁 시스템이다 보니까는 불안하기도 하고 조급한 마음이 조금 많이 생겨서 그 마음들을 다스리는데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크리틱 수업에서 8분의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냉정한 평가와 비판을 받는 그런 과정이 가장 장점인 수업 같고요. 단점은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기 때문에 거기서 중심을 잃으면 자칫 다른 3000% 빠지는 영화가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단점은 있긴 하지만 그건 어차피 본인이 다 중심을 잡고 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고집불통, 상상 초월. 입학 초기에는 어리버리한 측면도 있었지만 그러나 역시 결론은 기대 이상이었다. 김재인 감독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 시나리오가 영화제에 가면 뭔가 큰 일을 내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이영하 감독과 오성호 감독의 작품은 공기관인 우리 회사에 뭔가 돈도 벌어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기도 했어요. 우리 교육과정 중에서 특히 이제 크리틱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장단점이 분명히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옆에서 지켜볼 때는 오히려 교수님들이 크리틱 단계에서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고집이 상당히 센 편이었고 자기 작품들에 대한 그 애착과 분석이 다 이미 끝나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휘몰아치는 비판과 논쟁에도 자기 것을 버리지 않는 그런 중심을 잘 잡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뭐 크리틱이나 멘토링 단계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한 측면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처음으로 그 1차 편집본을 가지고 크리틱을 하는 거였는데 이 영화의 편집본이 너무 재밌고 그리고 배우들도 연기를 너무 잘해서 너무 예뻐 보였거든요. 근데 학교에서의 평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 갭이 저한테는 좀 당황스럽고 난감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저는 이제 선생님들의 말씀을 어느 정도 신뢰를 하니까 이거 어떡하지? 같이 고생하는 스태프들, 배우들 얼굴도 떠오르고 연출이 내가 너무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속상했던 기억이 있어요. 선생님하고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요, 시나리오에 대해서. 근데 그때 제가 선생님을 설득시키기보다는 그냥 시나리오에 다 있다고 좀 우겼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선생님께서 그런 태도는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들은 저한테 적대자가 아니고 충분히 제 의견과 그런 거를 들어주실 기가 충분히 있는데 제가 너무 조금 적대적으로 굴었던 것 같고 그게 뭔가 현장에서도 제가 조금 일방적으로 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스태프분들이나 이제 배우분들하고 의견 차이가 있을 때. 그래서 촬영이 다 끝나고 나서 더 그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조금 더 유연하고 여유롭게 작업을 했으면 좋았겠다. 약간 그렇게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카데미에는 워낙에 훌륭한 작품들을 선배님들이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카데미는 아카데미만의 어드밴티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체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판단력이나 유연성이나 다정함 이런 것도 다 체력이 받침이 돼야지 되는 거지 피곤하고 지치면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영화를 만들다 보면 시나리오 쓸 때든 영화를 만들 때 정말 막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은데 연출자로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하려면은 체력이 뒷받침돼야 돼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 바쁠 때에는 일상을 챙기는 게 괜히 시간을 버리는 일처럼 보이는데 그럼 뭐 기본적인 밥 해먹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들이 영화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번에 많이 느꼈고 영화도 영화지만 삶하고 균형을 이루는 그런 것에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